얼었는가 봅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0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07일차입니다. 컴퓨터가 얼었나 봐요. 그쵸? 네. 오늘은 의식지도 해설 그 101페이지예요. 에너지 수준 125 욕망 하다가 이제 떼어놨죠. 101페이지 보면 밑에서 여덟 번째 줄부터 합니다. 네. 욕망 125 욕망은 축적, 축적, 탐욕과 관련이 있다. 탐욕과 관련이 있고 욕망은 계속 진행하는 에너지 장이기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른다. 욕망은 끊임없이 만족할 줄을 모르고요.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쌤이 그러셨어요. 잘해주면 더 잘해달라고. 잘해주면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래야 되는데 좀 뭔가 잘해주잖아요. 달콤해요. 그러면 더 다는 거 그러니까 그 에고는 욕망이 그냥 축적해놓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게 욕망이다. 질칠 줄 모른다. 그냥 더 달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욕망의 충족은 다른 무언가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욕망으로 대체될 뿐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욕망의 충족을 하면 다른 것에 대한 거는 또 불만족스러운 욕망으로 대체가 되는 거야. 불만족. 이거 하면 저것도 또 해줘. 이것도 해줘. 계속 불만족스러운 욕망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계속 부족하다. 더 달라고 이제 계속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의 기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욕망이. 그래서 억만장자들은 더욱더 많은 돈을 획득하는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많아서 사업을 안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돈을 버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없으면 돈 버는데 자신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척하죠.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못 알아듣는 아기들이나 뭐 이제 아직 돈에 대한 걸 모를 때는 그렇지만 그래서 억만장자들이 더 많은 돈을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욕망은 확실히 무감정이나 슬픔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이다. 욕망과 욕망은 훨씬 무감정이 50이잖아요. 10에 50승과 10에 125승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75도 슬픔, 10의 75승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훨씬 높은 상태이다, 125가. 그래서 얻기 위해서 당신은 우선 원할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지 얻어지는 거잖아요. 원하는 것조차 없으면 얻어지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TV는 억압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TV는 억압당하는 사람들한테 대리만족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주입시켜 대리만족을 시키는 거야. 원하는 것들을 막 주입시키는 거야. 그들이 무감정에서 나와 더 좋은 삶을 추구하기 시작할 만큼 욕망의 에너지를 불어넣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감정하게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극이 돼서 조금 더 욕망을 부추기는 TV 자체가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또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상태인 거죠. 근데 너무 빠져서 여기에서도 몰입이 돼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네. 적당하게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보통 푹 빠져 있는 경우에는 조금 그렇죠. 많이 보시나요? TV를? 저는 넷플릭스 가입도 안 해 있고 뭐 디즈니 플러스도 가입도 안 돼 있고 TV도 볼 시간이 없어요. 요새는 더더욱이 없어요.
그 휴대폰으로 블로그 이렇게 글씨 쓰는 게 오히려 이렇게 자판을 못 치니까 독수리 타법이니까 자판도 봐야 되니까 오히려 휴대폰이 이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글은 써놓고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할 것들이 막 점점 생기니까 더더욱이나 TV 볼 시간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세상입니다. 어쨌든 맞춰서 세상에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욕망의 에너지를 불어넣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역할도 한다. 너무 지나치면 거기 안에 푹 빠져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각성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함은 사람들이 성취를 이끄는 길을 성취를 하는데 이끄는 길로 나서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욕망은 더 높은 의식 수준들을 향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뭐예요? 욕망이 있어야, 아, 내가 뭔가, 저걸 하고 싶어, 갖고 싶어. 아, 나 갖고 싶네라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을 때, 아, 이게 대리점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갖고 싶은 것도 없어.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에너지가 높아야지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아야 돼. 200이 넘어요. 이제 125부터 시작을 하지만 200이 넘었을 때 뭔가 이게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관상하기 참 좋은 사업이다.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권해주시는 거. 관상을 해라. 세상을 보면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알고 싶으면 세상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관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명언이지 않아요?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보면 명언이 정말 많아요. 야, 신기하다. 이 관점을 뒤집어 버리면 관점을 뒤집고 세상을 보니까 엄청나게 더 이렇게 명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재밌어지고 관점 바꾸는데 이제 그거를 해야 돼. 세상은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125 다음에 에너지 수준 150 분노입니다. 욕망이 있는데 욕망이라서 채워지지 않는 거라 결핍 속에서 또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계속 있다 보면 나중에는 뭐야 이거 해도 해도 끝이 없네. 화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25라는 거예요. 540이 아니었더라. 사랑이 아니었더라. 바라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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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다가 화가 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수준 150 분노예요. 분노는 비록 분노가 살인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에너지 수준으로서 그 수준 자체 안에서 분노는 그 아래 수준에 비해 죽음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수준으로서는 수준 자체 안에서는 분노는 그 아래에 있는 수준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죽음과 동떨어져 있다. 분노가. 왜냐하면은 자살을 할 수 있는 게 50에서 75 사이라고 그러셨거든요. 10의 50승과 10의 75승의 사이가 자살할 수 있는 상황이라 50에 150은 엄청 높은 상태라서 죽음과는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건설적인 행위로도 혹은 파괴적인 행위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화가 나서 분노를 하면서 건설적으로도 이어지면 참 좋죠. 근데 이게 이제 파괴적으로 파괴적인 행위를 할 것이냐, 건설적인 행위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갈림길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항상 그 어떤 그 에너지 수준에서는 이제 기회가 있어요. 항상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무감정 50, 10의 50승과 슬픔 10의 75승에서 벗어나고 삶의 방식으로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람들은 원하기 시작한다. 삶의 방식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나는 죽을 것 같아. 어머, 난 불안해서 안 돼. 죽을 것 같아. 불안하잖아요. 두려움 있잖아요. 여기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제 125, 150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200일 때도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히 저 더 높은 데로 에고를 잘 쓰느냐, 200에서 500까지는 에고의 감정을 잘 쓰느냐, 그 밑에는 완전 풍풍 빠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람들을 원하기 시작하고 욕망은 좌절로 이어지고 욕망,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좌절로 이어지고 차례로 분노로 이어지기도 한다. 125가 150으로 갈 것이냐, 뚝 떨어질 것이냐. 따라서 분노는 그래서 자꾸 내려놔라. 내 생각을 내려놔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놔라. 내려놓으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툭 놓아버린다. 받아들이고 툭 놓아버린다. 끊임없이 반복. 그렇죠? 분노는 억압되는 이들이 결국 자유로 상승하게 하는 지렛대의 받침점이 될 수 있다. 지렛대의 받침점도 될 수가 있다. 분노가 사회의 부당한 취급,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사회 구조의 주요 변화들로 이어져서 큰 운동을 만들어냈다. 그렇죠. 분노로 인해서 데모도 하고 뭔가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사회 구조에. 그렇죠. 분노. 우리 다 있어요. 표출을 얼만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억압되어 있느냐에 따위 그 차이가 있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분노는 자주 분개나 복수로 자신을 표현하기에 격해지기 쉽고 위험하다. 분노가 생활 방식인 사례에는 과민하게 폭발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다. 이들은 무사히 지나치게 예민하며 불의 수집가가 되거나 걸핏하면 싸우는 호전적이고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소송하기 전에 누군가를 이렇게 제가 전에 아이들 그 집 때문에 부동산에 이렇게 쿠팡이나 왜 집방인가? 거기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그러면서 누구랑 이제 연결이 돼서 어딜 먼저 갔더니 여기도 이거는 더 싸고 좋은 데가 있던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거짓말이라고. 그 사람은 거짓말로 자꾸 올리는데 그 신고해야 되겠다 하면서. 뭐 얘기하면 신고해야 되겠다 하면서. 얘기만 했다 하면 신고한대요. 신고하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차 있잖아요. 주차 잘못되거나 뭐 막 그러면 막 저거 신고해야 되겠다면서 막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진 막 찍어가지고 요새는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 어플로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 바로 그 어플 안에서 사진이 이렇게 딱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깔아놨어요. 그래, 그거 아닌데 내가 신고를 하면 신고를 당할 텐데. 아마 좋은 일이라 그래도 그게 진짜 조건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 했더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로 표출을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알아요. 누가? 아무도 몰라도 나는 내가 알아요.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알아서 그게 다시 그 분노로 막 했던 게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또 경험을 해요. 그거는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는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무의식에서는 저장이 되어 있어요. 무의식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경우에 자꾸 고발하려고 하고 신고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것도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고발성. 질의응답 시간에도. 선생님, 제가 이랬어요. 제가 있잖아요. 나는 잘했는데 쟤는 이상해요. 라고 고발하려고 하는 거. 분노, 고발성 아닌 것 같으면서 하는 거. 요새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되게 많았었죠. 예. 분노가 좀씩 다 많이들 사라지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호전적이고 소송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분노는 좌절된 원함에서 할 수 없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는 좌절된 원함에서 기인함으로 분노는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에너지 장인, 욕망에 기반을 둔다. 분노는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125, 욕망에다가 바라는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난다는 거로 거기에다가 이제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은
욕망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데서 일어난다. 욕망하는 데서 욕망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데 쓴다. 분노한 사람 과장을 하려고 많이 해요. 분노하는 거를. 그래서 과장을 하기 때문에 175로 또 올라가죠. 과장, 자부심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사람은 좌절한 유아처럼, 아기처럼 경노하게 될 수도 있다. 분노는 쉽게 증오로 이어지며 증오는 개인 삶의 전 영역을 부식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삶의 전 영역을 부식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분노는 잘하고 있다고 분노를 탁 하면 그 관계가 오랜 10년, 20년, 100년간 사이라도 쫙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한 번씩 분노가 탁탁 터져지면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되는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벗어나야죠. 그다음에 에너지 수준 175예요. 자부심. 175로 측정되는 자부심에는 미 해병대를 운영하기에도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 미 해병대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그 자부심으로 뭔가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높은 200 이상으로 긍정적이지가 않아 가지고 이제 그게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수준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부심이 자존감이 높은 상태인 줄 아는데 그거는 아니죠.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 자부심으로. 그래서 더 낮은 에너지 장과는 대조적으로 사람들은 이 수준에 이를 때, 175 자부심에 이를 때 긍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이지가 않은데 긍정적으로 느낀다. 이러한 자존감의 상승은 더 낮은 의식 수준들에서 경험되는 모든 고통을 달래주는 진통제이기도 하다.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상승할 수 있는지. 근데 의식 지도를 모르면 내가 175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내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전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적금을 탔는데 물질적인 풍요로움, 세상에서 풍요로움 적금을 탔는데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에고가 싹 갈아채 가요. 에고가 자기가 했다고. 신이 주신 거죠. 그냥 신이 주신 에너지. 신의 의지. 신이 그냥 때가 돼서 그 높은 에너지장에서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 건데 이루어질 때가 돼서 그 에너지가 높아지고 달라지면서 이루어졌는데 내가 했다고 에고는 하고 싶은 거예요. 자부심에서. 내가 했는데? 나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자꾸 나 때문에 그랬다고 있잖아요. 자부심이 자꾸 들어가요. 근데 저게 그냥 나 때문에 그랬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하면서 화가 나고 다시 또 떨어지는 거예요. 175에서 150으로 떨어졌다가 내가 했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던 게 125고 그 낮은 에너지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낮은 의식에서는 그 경험이 고통을 달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통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떻게 에너지를 또 발전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세상이 긍정과 부정으로 고통과 행복, 편안함으로 이제 갈려지는 거죠. 자부심은 좋아 보이며 그 사실을 안다. 즉 자부심은 삶의 행진 속에서 스스로를 뽐내며 걷는다. 자부심은 수치심 20이나 죄책감 30, 두려움 100에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빈민가의 절망에서 해병대가 되는 자부심으로 상승하는 것은 막대한 도약이다. 어마어마한 도약이죠. 절망적이었다가 막 50 막 떨어지다가 막 175면은 10에 50승과 10에 175승은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부심은 되게 평판이 좋고 사회적으로 장려되지만 우리가 의식 수준 도표에서 보듯이 여전히 임계 수준 200 아래에 있을 만큼 충분히 부정적이다. 의식 도표를 보면 200이 경계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200 경계선에서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부정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자부심이 단지 더 아래에 있는 수준들과 대조할 때만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더 아래에 있는 수준들과 대조되면서 좋게 느껴지는 건 그나마 200 밑에 있기 때문에 와, 여기는 긍정적이고 좋고 잘 되고 막 이러는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문제는 교만이라는 패망의 선봉, 패망한다. 패망의 선명이 교만이다. 에고가 참나로 가야 되잖아요. 진짜 나가 진실되게 내 신께 내맡기는 그쵸? 참나 비슷한 신과 똑같은 그 성질도 아니고 그것에 그쵸? 가야 되는데 그 에고는 감정이 그 내가 했다라는 거로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야. 그쵸? 내가 했다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자꾸 내가 했는데 왜 그러지? 내가 이제 나를 빼야 돼요. 내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봉이라는 점이고 자부심은 방어적이고 취약한데 이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조건에 자부심은 방어적이고 취약한데 그 외부 조건에 의한 것이다. 외부 조건이 없다면 자부심은 갑자기 더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외부에 있는 조건 때문에 있지만 그게 없어져 버리면 쑥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팽창된 에고는 공격에 취약하다. 팽창되어 있는 거는 공격받으면 취약해지는 거예요. 자부심은 약한 상태로 머무는데, 약한 상태로 머무는데 꺾이면서, 자부심이 꺾이면서 수치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부심 상실에 관한 두려움에 불을 지피는 위협이다. 두려움에다 불을 지피는 상태다. 자부심이 상실됐을 때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의존하다가 그게 없다라고 딱 아는 순간 175에서 100으로 뚝 떨어지면서 자부심이 상실돼서 두려움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자부심은 분열을 낳고 분열을 낳아요. 파벌을 일으키며 따라서 그 기결은 값비싸다. 인간은 늘 자부심을 위해 죽었다. 그렇죠? 자부심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예, 자부심을 위해 죽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자부심을 견지하기 위해 군대는 아직도 정기적으로 서로를 학살한다. 서로를 학살한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자부심에서 지금 끊어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로를 학살한다. 종교적 전쟁, 정치적 테러리즘, 광신, 그리고 중동과 중앙 유럽의 끔찍한 역사는 모두 사회가 치르는 자부심의 대가다. 우리 내 말이 맞는데? 내가 맞는데? 선생님 틀리는데? 어? 그러잖아요. 아닌데? 한 번씩 저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0년이면 어떻고 15년이면 어떻고 20년이라 하시면 어떨까 그쵸? 아닌데 하고 이제 이 에고가 탁 내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할 때가 막 있어요. 지나고 나면 야 이거 에고가 그몇 년이 뭐가 중요해. 근데 거기에 자꾸 선생님보다 내가 맞다라는 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죠. 선생님이 질의응답 시간에 답을 주시는 것도 왜 저렇게 하실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선생님 왜 저러시지? 에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있잖아요. 판단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 분별.
판단 분별을 하는 게 에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어제도 판단과 사랑은 서로 반대다 그랬죠. 기적수업방에. 판단하는 거는 자부심에서 판단하는 거. 에고가 내가 맞다는 거로 판단하는 거고, 사랑은 그냥 500대 높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 175와 500, 사랑은 500대 이상이에요. 서로 반대적인 것이다. 판단하는 건 내가 맞다. 내가 맞아. 그랬을 때 이제 서로 반대되고 판단에는 세상 모든 슬픔이 나오지만 판단하는 거는 175는 모든 세상의 슬픔이 나오지만 75 슬픔 사랑에서는 500 기적수 옥방 글에 이제 간단하게는 사랑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온다. 에고가 참 있죠. 에고가 있지만 얘가 그냥 힘을 못 쓰게 약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완전 에고가 팽창되어 있는 거예요. 175에. 그래서 우리 누리님께서 올려주시는 이 글이 진짜 너무 좋죠? 이제 곧 31일 하면 끝이 되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또 10여 년 넘게 똑같은 글이 계속 돌아가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해마다 볼 때마다 뭐야? 이런 의미가 있었나? 이런 의미가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내 에너지 수준이 달라질 때마다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났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의미가 그 안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오, 뭐 이런 게 또 이렇게 똑같은 날 올라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르게 계속 느껴지는 거죠. 야, 이게 달라지는구나, 계속. 그래서 자부심의 그늘진 면은 오만과 부인이다. 오만 그늘진 면은 오만하다. 에고가. 참나로 우리는 참나가 드러나게끔 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만하고 이런 특성들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성장을 가로막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부심에는 중독으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하다. 중독에서는 불가능하고 감정 문제나 성격 결함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감정 문제와 성격 결함을 부인한다.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맞는 것처럼 하는 거죠. 내가 더 맞는 거, 내가 맞다라고 내가 자꾸 에고가 자꾸 내가 맞다. 그게 아니야. 성격적인 결함도 보지 않고 그 자부심으로 인한 어떤 성격적인 모든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감정 문제도 있고 제가 여기에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계속 평생을 그냥 여기 이렇게 사고 살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점점 벗어나야죠. 부인에 관한 모든 문제가 자부심의 문제이다. 부인하는 거, 회피하고 부인하는 거. 따라서 자부심은 진정한 힘을 획득하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다. 진정한 힘, 사랑으로 가는데 판단분별하고 자부심으로 하는 것이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내가 맞다는 것 때문에 에고가 내가 맞다는 것 때문에 막 20부터 해서 왔다 갔다 175까지 막 해서 용기를 내도 또 자부심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내려놓도록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는 걸 끊임없이 방법은 알려주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진정한 힘은 진짜 위상과 위신으로 자부심을 대체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호킨스 박사님께서. 그 길을 엄청 쉽고 빠르게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오늘 화요일 날 의식 수업이 있습니다. 선생님 오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에너지가 정리가 되고 해야 내가 에너지 상승, 세상에서 뭐 원하는 것도 잘 편안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있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고요. 1월 20, 21일 날 또 1박 2일 시크릿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내가 또 다른 것들을 나한테 없을 수도 있고요. 있는데 잘 작동 못하는 거를 쏙 집어넣었다가 또 바로 빼내야 되잖아요.
잠재의식에 넣는 거 너무도 생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가시죠. 초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또 6시에 만나 뵙고요.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무한 무한한 무한한 의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나를